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테이터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선풍기 작업을 했는데 저도 부족한 게 많아서 요 며칠 동안 집중 파고들었더니 또 새로운 방법이 발견되어서 그 내용을 전해드릴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로테이터에 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약속한 내용이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불러올 자료는 포크레인 유튜브 제 채널을 보시면은 아이들 장난감 영상이 나타나는데, 포크레인을 보셨을 겁니다. 그 모델을 불러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릴까 하는데, 작업이 쉽지만은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려면 말이 길어집니다. 엄청 길어져서 시간이 엄청 초과하는데, 최대한 요령을 부려보겠지만 글쎄 될까 모르겠습니다. 임포트 GLTF로 된 확장자, GLTF 열기, 계층 구조 유지를 선택하시고 임포트, 화면에 바로 안 나타나면은 F키를 눌러줍니다. 단축키 F. 제대로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먼저 동작을 줘야 하는 이 바구니 부분, 바가지, 직접 기사들은 아마 이 부분을 바가지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바가지 선택을 하시면은 이게 오른쪽 창이 열리고 오브젝트 59번 요소에 29번 폴더가 보입니다. 29번 폴더 내에 이 요소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바구니에 해당되는 요소입니다. 확인이 되었으면은 잠궈주고 열어봅니다. 이렇게 맞죠? 바구니 요소입니다. 이게 바로 확인이 됐으면은 이 자잘한 구성 요소의 가장격인 이 씬으로 들어가서, 최상위인 이 씬으로 들어가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액티브 컨테이너 설정을 먼저 해줍니다. 액티브 컨테이너 설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든 새 폴더를 추가하든 로테이터를 불러오든 모든 작업은 씬이라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걸 안 해주면은 나중에 로테이터나 새 폴더를 생성했을 때 요 가장, 그러니까 세대주격인 요것과 따로 놀아서 그걸 수정하는데 굉장한 수고가 들어갑니다. 좀 번거로우니까 아예 처음부터 작업을 액티브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요 씬의 이 세대주의 마당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번거롭게 정리를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액티브 설정이 끝나면은 새 폴더를 하나 생성해 줍니다. 서브 컨테이너 설정, 서브 컨테이너 생성, 이 윈도우 탐색기에서 새 폴더 추가와 같은 말입니다. 새 컨테이너 생성, 이 명칭을 바로 바가지라고 바꿔줍니다. 바구니나 바가지. 그러신 다음에 29번 아까 기억해 두셨죠? 이게
59번 요소에 29번 폴더 맞죠? 요것이 이제 바가지에 해당하는 요소니까 끌어다가 이 바가지에 넣어줘도 되는데, 이 드래그를 하지 마시고 이 59번 폴더인 이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자르기로 넘어가십시오. 자르기. 복사해도 되지만 나중에 그 잔재가 남으니까 복사 붙여넣기 말고 자르기와 붙여넣기. 자르기. 그런 다음 여기 돌아와서 여기에 붙여넣기. 복사와 붙여넣기가 아니라 자르기와 붙여넣기라고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앞으로 무슨 작업을 하든 복사나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자르기와 붙여넣기. 그럼 바가지가 이 본체에서 분리된 다음에 이 바가지라는 방에 들어앉았습니다. 그렇죠? 이 갈매기를 찍어보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29번 폴더에 59번 요소 닫고 또 닫고, 일단 분리가 됐으면 잠깐 잠궈 놓고, 다음에 이 바구니에 이어서 이 바디, 이 기사양 만드는 조인트 그러던 것 같은데, 이 조인트를 또 분리해 줍니다. 선택 하시면은 49번 요소에 24번 폴더 닫아주고, 나머지 부분도 역시 클릭해서 닫아줍니다. 57번 요소에 28번 폴더. 다음에 또 나머지가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55번 요소에 27번 폴더. 세 폴더가 선택이 돼서 구성 요소까지 6개의 잠금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새 폴더 추가, 컨테이너 생성. 이것은 마디라고 적어줍니다. 마디. 바가지랑 마디. 뭐 조인트라고 바꿔줘도 되고, 하여튼 본인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적당한 용어로 바꿔줍니다. 마디, 관절. 그러신 다음에 이제 방금 선택이 된 요 6개의 그 표시된 이것들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 선택을 해줍니다. 컨트롤 키. 됐죠? 드래그 하지 말고 자르기, 붙여넣기. 아침 이른 시간이라 목이 좀 잠겨서 불편하는데 거북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사를 했으면은 찍어서 확인을 해 봅니다. 이렇게 잠금 열림, 잠금 열림.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로테이터 작업에 들어가는데, 먼저 바가지를 해야겠죠. 바가지 말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본체로 넘어오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이 몸체 작업에 들어가지 마시고 말단 작업 전체를 명령할 수 있게 말단 작업부터 하는데, 라이브러리에서 도구, 애니메이터, 바가지를 열어야 작업이 되겠죠. 마디도 열고, 이렇게 가까이 당겨 보면은
여기 이 바구니와 마디가 연결되는 이 접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접점. 로테이터를 불러다 바로 이 접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다 이렇게 찍어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수직으로 자리를 잡죠. 화면을 좀 내린 다음에 다시 로테이터 이렇게 수직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선풍기와 그 지난번 그 프로펠러 로테이터 때 보셨듯이 이 각을 잡아주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이 축을 뒤쪽으로 넘겨서 이 바구니의 중심축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 바구니의 방향각이 잘 안 잡혀서 한참 버벅거렸죠. 그 프로펠러나 선풍기 할 때. 그런데 며칠 동안 제가 매달려 본 결과 여기서 넘겨주려고 애쓸 필요 없이 이 비호창으로 들어갑니다. 비호창. 들어가서 이 집 뷰를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찍어 준 다음에 위에서 본 평면각을 찍어주면 이렇게 작게 보이는데 바로 이 최상위 대표 폴더를 찍고 F키를 눌러주면 이것도 커집니다. 이렇게 F키 커졌죠? 그러면 현재 로테이터의 위치는 바로 여기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이 각도에 더보기를 찍고 Z축에서 X로 바꿔줍니다. X. 그러면 바로 이렇게 중심각이 잡혀집니다. 옆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누워있는데 이 뷰 화면이라는 게 원래 그 수직과 수평만 보여줍니다. 이렇게 수직과 수평. 그래서 일단은 그 방향각을 잡아주면 바로 이렇게 X축은 수평이 표시가 됩니다. 빠듯하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반듯하게 보입니다. 이 바가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드래그해서 로테이터다 넣어줘야 하는데 드래그를 하지 마시고 왜 드래그를 하지 말라냐면은 현재는 이게 한 폴더지만은 여러 폴더를 드래그 할 때는 가다가 놓치는 수가 생깁니다. 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드래그를 하지 마시고 바가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르기 복사해도 되지만 자르기를 찍어줍니다. 자르기. 그런 다음에 이 로테이터로 돌아가서 여기에 붙여넣기 하시면은 바로 바구니 작업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르기와 붙여넣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앞으로 무슨 작업을 하든 복사와 붙여넣기가 아닌 자르기와 붙여넣기입니다. 다음에 마디 역시 마디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바가지 로테이터. 다음에 마디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디 작업을 하려면은 로테이터를 불러다가 위치를 시켜줘야 하는데 이 상태는 위치가 확인이 안 되죠. 다시 작업창으로 돌아갑니다. 작업창은 이 중간에 원근을 눌러주면 작업창으로 돌아갑니다. 이 두 번째 마디의 접점은 앞으로 당겼을 때 바로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에다가 로테이터를 갖다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색이 똑같아서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이 화면 이동이 너무 빠를 때는 지난 시간에 그 키보드의 숫자판을 이용해서 조절하라고 말씀드린 기억하실 겁니다. 2번이나 3번을 눌러서 적당한 속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선택을 하고 약간 그 어긋난 위치를 바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러신 다음에 이제 뷰로 다시 넘어갑니다. 뷰. 다시 평면각. 그럼 현재 요 위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각도의 더보기를 눌러서 다시 X축으로 바꿔줍니다. 수평으로 나타나죠. 이렇게 바로. 그러신 다음에 이 마디를 역시 자르기, 로테이터에 붙여넣기. 다음에 이 로테이터를 이름을 바꿔줍니다. 마디. 그런데 현재 이 상태로 끝나면 안 되는 게 이 바가지는 현재 상태에서 따로 놀죠. 여기서 끊어지죠. 이렇게. 좀 키워봤을 때 아침 이른 시간이라 목이 좀 잠겨서 좀 불편하네요. 바가지 따로 마디 따로 놀죠. 이거는 그렇죠. 이게 분리가 돼서 따로 놉니다. 그렇게 이 경우는 여러 다중 작업을 할 때는 각각의 그 로테이터 작업을 한 다음에 어느 부분이 상위인가를 생각하셔서 병합을 시키던가 분리를 하시던가 해야 합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는 이 바구니는 말단이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마디인데, 말하자면 이 마디가 형인 셈이죠. 바구니는 동생이고. 그래, 동생한테 따로 놀지 말고 형의 방에서 놀아라는 뜻으로 자르기 한 다음에 이 마디의 방에다 넣어줍니다. 마디. 여기에 붙여넣기. 그러면 금방 한 방에서 놀게 돼가지고 서로 같이 놉니다. 이렇게. 바구니 놀고 마디 놀고. 현재 이 속도가 좀 빠르니까 각도 90에서 핑퐁 요 속도를 눈으로 봐가면서 0.2 정도로 천천히 잡아줍니다. 천천히. 다시 열어서 현재 마디를 0.2로 걸어줬죠. 마디 안에 바가지 로테이터가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90도 각에 핑퐁에 0.2. 이것도 빠르다 싶으면 0.2로나 뭐 아래로 낮춰주면 됩니다. 엔터. 그러면 두 요소가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같이 따라서 한꺼번에 두 요소가 돌아갑니다. 회전이 됩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제 본체에 해당하는 요소를 골라서 이번에는 상하로 이렇게 회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현재 이 두 번째 마디까지는 됐는데 이
세 번째 이것도 역시 2번과 같은 그 작업을 걸어줄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작업을 걸면은 나중에 전체를 움직였을 때 아주 어수선합니다. 각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건 시간 절약을 위해서라도 편의상 빼놓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은 여기서 이 상태에서 접점을 어디에 잡으시는지 그거는 연구해 보십시오, 혼자. 이 몸체를 지금부터 그 선택을 해서 분리시켜 보겠습니다. 이 마디, 두 번째 마디도 역시 몸체로 간주하고 선택된 폴더를 이렇게 찍어줍니다. 잠궈보면 아시겠죠? 여기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 나사도 역시 잠금, 잠금. 엄청 많은데 여기서 시간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걱정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그 제대로 이해를 어느 정도 기본 정도로 하신다면은 편의상 건너뛰고 이렇게 한다 정도만 하시고 건너뛰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 일일이 다 짚고 넘어가야 제 마음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요소를 확인하고 폴더가 더 이상 그 다른 요소가 없다면 그냥 폴더까지 같이 선택을 해서 잠궈주면 됩니다. 이렇게. 예, 분리가 다 됐습니다. 엄청 많죠. 한 20개가 되는 것 같은데, 20개가 한 3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분리를 하고 보니까 여기 이 중간에 16번 15번 폴더 내에 32번과 33 두 요소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요소 중에서 하나는 몸체에 해당하니까 체크가 되어 있고, 요거는 33번은 어떤 모양인지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확인이 안 되는 거지만 함부로 지우진 마시고, 요 나머지 33번 폴더와 33번 요소와 15번 폴더를 그냥 열린 상태로 놔둡니다. 잠그지 말고, 요거까지 잠그지 말고, 여기 전체를 그 분리할 때 요거는 빠져 있으니까 요거는 뭔지 모릅니다, 현재.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요 부분은 그냥 놔둡니다. 열린 상태로 놔두시고, 이 나머지 체크된 부분만 전체를 선택해 줍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Shift 키를 누르고 현재 전체가 그 잠긴 상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Shift 키에 선택을 누르시고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이 건너뛰어야 하는 부분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다 선택이 됐죠. 이 건너뛰는 부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아마 이 파일을 불러서 작업을 한다면 이런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현재 선택된 상태에서 우클릭을 해서 자르기, 여기 폴더 추가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럼 선택이 된 상태에서 우클릭, 새 폴더 추가, 붙여넣기, 여기에 붙여넣기. 그러면 새 컨테이너 폴더 내에 다 들어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것을 또 다시 명칭을 바꿔줍니다. 이름 바꾸기, 회전부지요. 이제 이거는 본체라기보다 회전부. 회전 부분. 이 회전 부분도 역시 로테이션을 걸어줍니다. 요거는 좌우로 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방금 선택하신 부분의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를 가정해서 일단 찍어주고, 정중앙인지 확인이 이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다시 뷰 화면으로 넘어가서 평면각, 요 위치가 이제 중심이라고 잡고 넘어왔는데 이게 정말 중심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부를 한번 열어보면 이 위치인데, 짐작컨대 여기보다 이 포크레인의 그 전체 중심은 아마 여기 같습니다. 여기.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은 아마 여기가 이 전체 움직임을 줬을 때 중심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움직여서 여기다 자리를 잡아주겠습니다. 됐죠? 이 육각형의 중심. 대충 맞은 것 같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 수직으로만 세워주면은 이 추국의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이게 다시 건들 필요 없이 이 회전 부위를 찍어서 자르기를 바로 해줍니다. 자르기. 그 다음에 붙여넣기. 돌아가죠. 그런데 이 아까 바구니 작업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될 경우에 이 회전 부위하고 또 상하로 움직이는 로테이터 마디 부분은 따로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닫고 이 로테이터 마디 부분까지 몸체 식구로 병합을 시켜줘야 됩니다. 로테이터에 병합, 붙여넣기. 그러면 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전체가 한꺼번에 이렇게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름을 먼저 바꿔줘야 되겠죠. 이름도 역시 전체 회전, 말하자면 이 회전 부위와 마디와 바구니 로테이터가 다 한식으로 들어앉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열어보시면은 회전부 들어오고 로테이터 마디, 또 그 안에 바구니, 이 바가지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로테이터 3개가 한 자료 안에 다 들어앉은 셈입니다. 나중에 작업을 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열어보면은 층층 식으로, 계단식으로 비스듬히 경사가 돼 있겠죠. 이게 그때마다 한 단계씩 이제 앞장서 가다 보니까 계단식이 됐습니다. 이렇게 3중이 아니라 4중, 5중, 6중, 7중까지 한 걸 봤는데, 7층까지 하면은 차례로 이렇게 또 내려가겠죠. 계단에서. 그러니까 먼저 한 작업을 최근에 한 작업에다 이렇게 병합을 시켜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기억해 두십시오. 그럼 작업이 다 끝났는데, 현재 이 좌우 회전 작업이 왼쪽으로 다 쏠려서 이 오른쪽이 좀 이상해집니다. 균형이 안 잡혔다는 얘기죠. 이걸 잡으시려면은 전체 회전을 찍은 상태에서 여기 기지무에 회전축이 보이죠. 무슨 작업을 하시던 그 화면의 그 이동 방법을 알아야지 이게 제대로 작업이 됩니다. 그걸 모르고 이게 좌우로 어떻게 움직이나 그걸 모르신다면 아무런 작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평소에 연습을 통해서 그 상하, 좌우 또는 회전 등의 그 단축키, 기본에 나오는 단축키 있지 않습니까? 그 Q는 위아래, W는 앞으로, E는 위로, 그리고 이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줌 아웃 또는 A는 오른쪽으로 이동, D는 왼쪽으로 이동. 요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서 익숙하게 숙달을 시켜 두십시오. 현재 그 왼쪽으로 너무 돌아가니까 이 돌아가는 상태에서 이 회전축을 건드려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뷰 화면은 수평과 수직만 보여주니까 다른 것들을 기운다는 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제대로 이 방향을 양쪽으로 균형을 잡아주시려면은 이 전체 회전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 회전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따라서 본체가 움직였으면 잘못되니까 얼른 컨트롤 Z를 눌러서 취소해 준 다음에 이 축만 이렇게 돌려보십시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좌우가 대칭이 되게끔 적당히 이렇게 옮겨줍니다. 이 회로라고 할까, 이 파란 부분이 따라서 보이는데, 요걸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현재 잡는다고 하는 것이 오른쪽으로 이번에는 돌아갑니다. 오른쪽으로 이번에는 쏠려 있으니까 다시 이 축을 건드려서 이거 할 때 전체 이 몸통이 움직이면 안 되고 이 회전축만 걸리게끔 유의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 남는 이 모퉁이 삼각형과
이쪽의 삼각형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대충 맞은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어느 쪽으로 쏠림 없이 바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회전 기즈모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다시 작업창으로 넘어옵니다. 시간이 35분 많이 단축이 됐는데 잠시 끊어졌었습니다.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작업창을 열어서 전체를 조명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회전 작업에 그 시간을 조정하지를 않아서 좀 엄청 빠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전체 화면 로테이트를 찍고 속도 50을 역시 이것도 바꿔줍니다. 0.15 정도로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안정감이 보이죠. 이렇게. 그렇죠. 작업이 이제 끝난 겁니다. 이렇게 바구니와 마디와 몸체를 한꺼번에 동작을 줘서 이렇게 전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불러다 썰렁하게 배치시키느니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면은 훨씬 보기가 낫죠. 이렇게 완성된 상태에서 일단 다 정지를 시킨 다음에 이 안에 그 아이들이나 뭐 어떤 기사 복장을 한 모델을 배치시켜도 좋고, 이 몸체에다가 지난번에 그 강좌한 대로 그 데카를 입혀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재미난 데카를 만들던지 아니면 이 내부에 프로그램 내부에 있는 걸 불러다 쓰시던지 재미난 문구를 갖다 첨부하시면 보기가 더 낫겠죠. 다 만드신 다음에 닫고 여기 적당한 명칭을 붙여서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 유저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하십시오. 이거 뭐 이름을 뭐라고 바꾸면 좋을까요? 이렇게. 장난감 포크레인이 아니라 엑스케베이터라고 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나? 엑스케베이터입니다. 엑스케베이터. EXCAV EXCAV 스펠링이 VATOR EXCAVA 자꾸 헷갈리는데 VATOR EXCAVATOR 직접 그 스케치팩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트윈모션에서 작업이 되냐면 그렇지 않아요. 뭐 유료도 번거롭지만은 10개 중에 하나 정도 될까? 하나도 이런 경우에 포크레인 경우에는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이렇게 이런 선로 회로가 있잖아요. 뭐라고 하나 몰라도 하여튼 이 마디 그런 거 말고 다른 그 부착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분리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3.4달러에 가까운데 뭐 살 사람이 글쎄 있나 모르겠습니다.
40분이 안 됐는데 지난번 강좌에 비해서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절약이 돼서 기분은 좋은데 글쎄 제대로 전달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만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